범죄자들과 공모하여 공모했다. 주권과 통치권을 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국이에요. 매국 중에 최상의 매국. 예, 그런 행동인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면 차마 이런 행동을 못해요. 그런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렇게 협잡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뭔가 승리가 필요하니까 예. 타국의 어떤 뭔가 이렇게 뭔가 서포팅을 받았다라는 게 예. 저희도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조슈아님 어떻게? 네. 아니 뭐 치매는 이 사람은 실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아니 많아요. 네.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런 류의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그런 이 부분. 영상이 네네. 다 지워졌대요. 지금 왜? 펜데 또 팬님에만 이 영상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부정선거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We have put together the most extensive voter 근데 우리나라에도 organization. 있잖아요. 이게 네. 모든 이제 미국 대선이 네. 사유를 총선하고 대자뷰야. 닮은 구석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있습니다. 너무 말을 하고 싶은데 참을 수가 없어. 네네네. 그 유머민이라는 사람이 네. 있는데 그 사람도 참다 못해서 네네. 살짝 또 흘렸잖아요. 총선전. 유승민? 아니요, 유시민. 시민. 유시민. 180석을. 180석. 그건 뭐, 아니, 근데 어제 우편 투표가 터지면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예정되었고, 예. 그리고 이게 보십시오. 뭐, 12년 전에 죽었던 고양이한테 이게 가고, 이 뭐, 트럼프 대통령 우참이 버려지고, 그지, 버려지고. 예. 지금 뭐, 난리. 군용 투표지가 버려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표하는 게 거의 확실한 그런 우리 토리님 감사합니다. 네. 혜아님 감사합니다. 저렴한 같은 거 띄우면 참 좋겠다. 네,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도 그 지금 이제 휘슬 블로우가 이제 오늘 또 나온다고 하죠. 사실 트럼프는 지금 대응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 정당, 공화당이 이 부정선거에 저항할 이렇게 네네. 준비를 레디 상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와 달리 국민의 짐당이 네네. 뭐 이렇게 부정선거에 저항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네네. 미국하고 한국 선거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갈 것 같고요. 예. 부정선거도 미국은 분명히 네. 뭔가 이렇게 밝혀지는 쪽으로 가겠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오히려 이 미국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휩싸인 것 자체가 오히려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당하는 한국을 도와주는 일이 그런 양상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어제는 살짝 뭐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사실은 이제 한미 동맹을 넘어서 지구방위대가 조직됐어요. 지구방위. 지금 뭐 일단 변호사 연대가 지금 미국과 연대가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니 진짜 한국의 뭐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 우편 투표의 이런 증거들을 싹 다 넘겨줘야죠 또 이제. 종이야, 열었던 거 한번 방송해도 돼. 그거 한번 봐봐. 어디서요? 저기 있어. 아, 봤어요. 그래. 찍어도 돼. 오케이. 어쨌든, 지금 실제로 저희 국토부 계획에 오늘 국제연대까지 나왔더라고요. 국제연대까지 나와가지고, 저는 상당히 재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밀티 볼롯이 이제 또 펜실베니아에서, 이 펜실베니아도 아주 중요한 주죠, 지금. 펜실베니아가 20석이 걸려있는 주인데.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군인 투표지가 쓰레기통에 있다는 것이고. 심각하네. 지금 뭐 일단 이거는 이제 연방 대법원이 6명이 지금 공화당 계열이라는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베럿 이제 가장 최연소자죠. 이분이 대법관을 뽑힌 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가 이게 발각이 되면 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 조직으로 보면 대법원 구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척할 가능성이 크지만 연방 대법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부정선거가 있으면 부정선거다 하라고 도장을 확 찍어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전에 이제 엘고하고 부시하고 붙었을 때 이제 엘고가 사실상 투표도 많았고 266대 271이었거든요. 득표수는 많았죠. 득표수도 많았고 사실 또 그 플로리다 그게 이제 재검표가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 법원하고 연방 대법원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연방대법원이 재검표를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지 부시가 예고 승복을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반대의 경우죠. 이 반대의 경우고 결국 이 일렉션 프로드가 진짜 사실로 드러났다. 이래가지고 1823년생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야. 예, 아예 쓰레기 등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정보기관이 안 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정보기관이 안 열었다는 거죠. 예, 지금 정보기관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도청 내역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FBI나 CIA나 뭐 온갖 그 국가기관들이 다 있을 텐데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리고 이거는 사실 미국인의 자존심 문제거든요. 뭐 민주당과 뭐 공화당의 계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을 침해하는 뭐 전쟁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보기관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후의 국면은 상당히 수사기관하고 예. 정보기관이 이제 오브랩이 되기 시작하면 네. 만약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네. 불을 뿜겠네. 아 그럼요. 네. 지금 이 보면은 네. 좀비 아포칼립스 is upon us and the dead are rising to vote. 이라고 보면은 지금 이게 100%가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사실은 뭐 이게 사전 투표라는 게 신고한 사람이 투표를 하는 거니까. 아니 우리 4.15 부정선거에도 이렇게 네네. 10표가 남고 그럼요. 2표도 남고 너무 많았죠. 2표는 애교고 예. 근데 얘들은 규모가 달라요. 네. 지금 보면 몇십만 표 차이 나잖아요. 125%. 야. 네바다는 아직 안 깠습니다. 네바다 어저께 개표 중단이 됐는데 그 개표 중단된 사유가 아시죠? 잉크 부족. 네. 아니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잉크 부족으로 개표 중단이 된 게 말이 됩니까? 네. 이 상식 이하의 행동이 벌어졌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저는 바로 데자부가 돼요. 삼립빵이 데자부 되더라고요. 삼빵. 예, 아니 간식빵도 아닌데 간식빵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그 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립빵 상자를 보관 상자로 한 그 도봉 케이스처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차에서 네. 드라이브 스루 투표라고 하는데 네네네. 원래는 그런 게 이제 없었는데 네네네. 드라이브 스루 맹키 같이 네네네. 그렇죠. 표를 함에다 다 받아가지고 네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지금 네. 연방 대법원이 우편 투표는 3일까지 뭐 이렇게 허용하고 있나요? 그 선거날 아니 그게 원래 그게 개표하기 전까지 와야 되는 건데. 개표 전에는 와야 되는 이번에 원칙인 거죠. 펜실베니아 법원에서 그게 또 바꿨잖아요. 그 3일, 예. 3일까지도. 그래서 그게 이제 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어쨌든 이걸 이제 뭐 가처분인지 취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송. 네.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네. 4대4로 그냥 기각이 되는 그게 4대4로 기각이 있는데 그게 네. 또 보면은 배럿이 딱 오기 전까지 바로 결정을 해버린 이런 꼼수를 또 쓴 배럿이 거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또. 배럿 이번에 아까 신임 여자 예쁜 예. 여자 대법관 48살 보수 성향이 있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투표 관련이나 뭐 네. 어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재판이 열리게 되면 네네네. 상당히 앞으로는 좀 원활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 이거 보십시오. 투표일 반까지 우편 투표 개표가 원칙인데. 당연하죠. 네. 그리고 근데 코로나 핑계 때문에 주법원이 이거를 3일까지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공화당이 이걸 금지해 달라고 해서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4대4로 기각된. 배럿 판사가 임명되기 딱 전에 판결을 해버린. 이게 꼼수입니다. 다시 일단은 네. 이렇게. 네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네. 그 펜실베니아는 3일이잖아요. 네네. 네바다는 5일이래요. 네. 5일까지 연기. 연방 대법원에서 인정을 안 하면 결국은 나중에 다시 근데 같은 사건이 아니고 네바다 사건이다 뭐 이렇게 사건이 달라서 다시 기각을 해버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전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미리 다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소송 이게 언제 기사냐면은 9월 달 기사예요. 9월 기사예요. 이미 트럼프가 이번 대선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다 했던 거고, 사실 개표가 끝나기 전에 뭐 조기 승리 선언을 하거나 개표 중단을 촉구하거나 이런 일련의 행동이 시나리오를 다 이미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터치를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대사관 뭐 이런 말 좀 조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게 저는 이번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아니 그 7월 달에 네네. 그게 좀 컸던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우편으로 뭐 한 2만 장 가량이 네네네. 위조 신분증. 그렇죠. 그 미시간 2만 장, 우리나라 시흥시 18,000개.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네네. 그 후로 이제 뭐 대사관이나 뭐 다 네. 조져버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네요. 구름바람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도 준진아빠님 감사합니다. 네. 미국도 대선이 있기 전에는 부정선거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대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 예. 이미 이제 기수잖아요. 네. 이 뭐 문제를 저질러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저놈이 범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네. 실제로 이를 모의를 해서 기수가 됐다. 네. 선거 부정을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미 범인이니까 이제 범인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가 네. 강력하게 압박해 나가면서 이제 뭐 심하면 체포나 계엄령이나 뭐 이렇게 가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준비를 이번 대선은 그게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자체가 아니 당연히 트럼프는 내가 이긴다라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라고 미리 이렇게 2달 전에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각종 정보기관을 통해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264명이고 트럼프가 214명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바이든이 유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3일 선거가 끝났고 12월 3일 그 다음에 12월 15일까지 이 명단이 워싱턴 DC로 다 와야 되는데 지금 각 주마다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가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지금 이미 트럼프는 개표 중단 소송전에 돌입이 돼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아무리 지금 투표수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전투표 우표 투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미 소송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의 승리가 안개 속으로 지금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선거인 개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선거인 개수법이 133년 만에 지금 이게 표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미국인 유권자들이 대부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소송전에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만 계속 예상이 돼도 바이든은 백악관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4년 더 정권을 잡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선일보사에서 조선일보죠, 여러분. 조선일보 국제면에 미국에 이런 법이 있었네. 자,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백악관에 4년 더 머무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합법적으로 이 부정투표 그리고 각 주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가 계속 소송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개봉되고 개표된 투표 용지들을 검토를 이미 요구를 했고 대선 그 3일 그러니까 6일까지 소인이 찍혔다면 3일 뒤인 6일까지 이 그 뭡니까 투표 용지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표하는 펜실베니아와 규정도 다시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펜실베니아서부터 각 주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었던 그 주를 모조리 다 개표 중단을 하고 소송전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안개 속으로 갔어요. 트럼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이 장면이 매 4년마다 미 상원과 하원이 합동회의장에서 대선 후죠. 각 주의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 간접 선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는 우편 투표의 비중이 너무나 급증해서 개표의 시간이 엄청나게 더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발송 대상자의 선정을 놓고 이미 여러 곳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개표가 시작되면 우편으로 접수된 기표 용지의 합법성, 그리고 개표 절차를 놓고 줄 소송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인 명부를 12월 14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14일까지 이 명부를 확정 못하는 그런 주가 51개 주니까 엄청나게 속출할 것이다. 그러면 지난 6월 말에 뉴욕에서 뉴욕주 경선 결과가 주 선관위의 우편 투표 직계 지연으로 2달이나 연기가 돼서 8월 초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엄마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6월 말에 뉴욕주 경선 결과 주 선관위가 우편 투표 직계 지연으로 8월 초에 나왔어요. 그래서 2달이 연기됐죠. 그러니까 선거인 주, 이것도 지금 500 몇십 명밖에 안 됐는데도 2달이 연기됐는데, 지금 미국의 거대한 미국의 50에서 51개 주, 이 주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정을 못하면, 그러니까 41일, 그러니까 12월 14일까지 워싱턴 DC로 도착을 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이 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든은 백악관에 오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숨어 있었네요, 미국에.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6월 달에 뉴욕 주 경선 결과가 우편 투표 직계 지연으로 8월까지 2달이나 미뤄졌는데, 지금 수만 장의 기표 용지가 우체국에 소인도 없이 시비거리가 됐는데, 만약에 또 다른 수만 장의 무효 처리가, 그때도 주 경선 결과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대선 투표율은 주 경선 투표 결과와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거인 개수법을 단순히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12월 14일까지 각 주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할당된 선거인을 다 가져가게 되는데, 트럼프는 아예 개표 초반에 앞서갈 것으로 보였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예상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대로. 초반에 이미 현장 투표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 이걸로 지금 완전히 지금 상황이 뒤집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트럼프가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 11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만약에 이 선거인 명부 이것이 워싱턴 DC에 각 주마다 도착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님의 예상대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중단 소송전에 돌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했고 개봉되고 개표된 투표 용지들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이제 법원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일까지 소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인을 하고 사인을 했던 소인이 찍혔다면 그러니까 3일부터 투표했는 날부터 6일까지 도착을 해도 개표하는 펜실베니아 규정도 다시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선거인단이 이렇게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뭐 언론이나 또 뭐 유튜브나 방송에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파괴시킨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가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의 일반 자유우파 공화당 대한민국의 이 공화당도 우리가 사실 공화당이잖아요. 이런 공화당 자유우파 국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으면 지금 저 북한과 중국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트럼프가 뭐 방위비 올리고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거는 그걸 절대로 그 사실대로 믿지 마시라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중국을 4분 오열시켜버리고 전 세계 이 공산주의자 자체를 레이건 분들과 애국 유튜버들과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차에 막 맞고 그랬는데 4명을 연행을 했습니다. 연행을 하면서 서버를 바꿨어요. 그 서버를 바꾼 것은 여러분들의 패착으로 나중에 기록이 될 겁니다. 왜냐? 지금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만 어떻게 대강 넘어가면 며칠 동안 시끄럽다가 좀 조용해지고 끝날 거로 판단을 하면 오산입니다. 그건 아니지. 예,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저기 대법원의 단심제로 하고 다 다른 것은 3심제인데 대법원의 단심제로 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예요. 이게 임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하라. 예? 4년 임기인데 4년이 다 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민경욱 당신이 적법한 당선자입니다. 이러면 아니 다 지나갔으니까 실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대법원의 단심제 가장 공정한 단심제를 하라는 건데 이게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해서 잘못된 것은 다음번에 국제법이 끼어들 국제법이 이제 달려드는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제법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국제검증단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했어? 내가 보니까 서버를 움직이면 안 된다고 변호사 측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걸 증거 보전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증거 보전을 하지 않고 그걸 없애버렸어? 그거 하나로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눈앞에 서버를 들키면 안 되니까 이거 옮기자 이렇게 한 행위 자체가 국제법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의 행동이다. 그래서 이게 부정투표였다. 그러므로 무효다. 이런 선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죠. 오늘 이런 것이 모두 기후가 되도록 지금 우리들은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놔두다가 손으로 한번 대강 세보고 이거 거의 맞는데 이러니까 민경욱 그냥 떨어졌어. 제가 붙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범인들에게 뭐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일이 지나간다면은 국제사회가 끼어드는 그런 일,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귀한 이름, 대법원 판사, justice, 양심이라고 부르는, 정의라고 불리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게 다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로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오직 양심과 법에 의해서만 이번 사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잘 판결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민경욱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지난 추석을 전후해 가지고 상당히 무리한 방법으로 서버를 이전시키고 교체시킨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저분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구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단심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소위 국제조사단 같은 경우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점을 지금 지적을 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강 국내 여론만 잠재우면 된다. 이래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파운데이션 for Democracy가 있고요. 미국의 조지아주에 The Carter Center가 있고, 그다음에 워싱턴에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oral Systems,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위한 국제 재단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의 재단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냐면 거기에서 지금 독립적인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검증단을 끌고 들어가는 게 뭐 좋겠지만 대법원이 그걸 이건 싫다, 못하겠다 이러면은 그런다고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 박사님. 월터 미베인 박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논문을 5편이나 썼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건 저기 시카고예요? 아니, 미시간 대학. 미시간에서 와서 모든 자료는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나오는 것처럼 그럼요. 지금 중앙선관위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그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통계들이 다 거기 떠 있습니다. 그걸 내려받아서 그 수식에다 넣으면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5번의 논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국내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갖고 그 세 재단에서 독립적인 그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아직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 결론을 내가 미리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결론이 세 개의 그 재단은 국제적인 NGO 재단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국제 부정선거만을 부정선거만을 연구하는 건 아니죠. 부정선거를 주로 연구한 전문적인 집단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부정선거라는 결론이 나면은 그거를 그냥 자기네들만 알고 있을까요? 제가 그냥 제 페이스북에나 올리고 그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전 세계에 알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 뭐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로이킴의 백서가 있죠. 김학민 변호사가 쓴 백서가 있죠. 뭐 변호사가 쓴 것도 있죠. 같이 쓴 거지만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벤자민 윌킨슨 박사가 쓴 게 있죠. 다음에 그랜트 뉴셴이라는 분이 쓴 게 있죠. 다음에 아까 월터 미베인 박사의 그게 있고요. 다음에 로이킴의 수식을 또 만든 후사장님의 그 프로그램이 있고, 다음에 버밍엄 하와이 대학교에 있는
통계학자, 클라이드 박사님이 쓴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3개가 더해지는 거야. 4개가 더해집니다. 13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 논문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무슨 의도를 갖고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만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만든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이번 선거는 부정이다. 네, 월터 이베인 박사도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400여 개의 부정선거 케이스를 연구해봤지만 지금 한국의 4.15 총선은 상위 10%다. 그러니까 40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40개 안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번 그 대법원 판사, 우리 대법관들께서도 그런 걸 미리 생각을 하고 양심과 법에 따라서 잘 판결해 주길 바랍니다. 네. 어떻든 간에 좀 이렇게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우리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사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재검표해라. 근데 톨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재검표는 쉽지가 않고 네. 재검표로 하면 다시 순서대로 밟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재검표를 민주당이 늦추잖아요. 누가 유리할까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가 재검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네. 앞에 놨던 결과들 있죠. 우리가 네. 처음 봤던 결과들. 예. 기억나요? 우리 처음 봤던 결과들. 예. 답답하고 근질근질하다. 벌써 그럽시오. 아유. 우리가 처음 봤던 결과들 예. 그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293이나 300으로 앞섭니다. 293인가 뭐 그랬어요. 300인가 293으로 그냥 예. 끝납니다. 예. 그래 될 수 있습니다. 왜? 더욱 빨리 그럴 수도 있지. 왜? 재검표가 연방개수법에 의해서 12월 4일까지 개수로 끝내야 되는데 12월 14일. 12월 14일 죄송해요. 12월 14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예. 그 전에 대법관들은 예. 이제 에이미 베럿하고 날짜를 결정을 줄 겁니다. 뭐 14일 전으로. 예. 저는 뭐 톨 대표님 포함해서 이 방송 포함해서 지인들 몇 분한테 2, 3주는 걸린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빠르면 이제 우리가 11월 한 20 며칠쯤 아니면 11월 말에도 예. 늦으면 이제 그 개수법까지 재검표 시작이 늦어지면 민주당이 손해니까 민주당은 또 재검표를 빨리 울매겨자 먹기를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럼 에이비 베럿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빠를 수도 있는데 결정이 나버리면 그때부터 재검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재검표도 가면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하면 그 후에 들어온 표들이 뭐가 된다? 나가리. 그러고 재검표하면은 범죄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게 그 경합주 6, 7개를 재검표하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기사 내용에 글 내용에서 네. 정확하게 다 따져요. 주소지와 네, 예. 서명과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사람들을 전부 다 따져가지고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처럼 허술하게 안 합니다. 표만 세는 게 아니에요. 네. 트럼프 몇 표, 바이든 몇 표가 아니고 네. 예, 우표는 어떻게 한 게 문제인지 이거는 네. 괜찮은지 하고 네. 전부 다 검표를 합니다. 예, 제대로 미국은 FM대로 제대로 해요. 그래서 12월 14일까지 재검표가 그 전에 결론을 중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면 트럼프 압승이에요. 무조건 트럼프 승리입니다. 왜?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하고 재검표를 개시하면 다시 투표가 된 거는 겁니다. 다시 네. 투표. 네. 확정된 데 말고 연방 대법원에서 시키는 다시 투표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이제 재개표가 되는 거예요. 지난 개표는 의미 없어. 다시 재개표가 돼가지고 연방 대법원이 그만할 때까지 하는데 네. 에이미 베럿이 어느 시기에 그만을 할 겁니다. 예.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293을 초기에 이상한 숫자 변형 7, 80% 개표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럴 때 경합주의 결론이나 또 재검표에서 발각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발각되는 게 되면 또 트럼프 표가 더 많이 늘어나고 무효표가 많이 줄고 네. 또 관련된 처벌자들은 엄청나게 처벌되고 엮이고 아 나는 이 사람이 돈 줘서 했어요. 그럼 이 돈 준 사람은 아 나는 그 위에 돈 준 사람이 했어요. 그 위에 돈 준 사람은 아 민주당에 누가 내를 시켜서 했어요. 네. 그래 가다 보면은 바이든 캠프에 누가 시켜서 했어요. 그러면 구속되는 거예요. 또 헌터 바이든 구속과 조 바이든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구속은 재밌는 일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에이미 베럿 네. 대법관이 네. 이번에 사실상 대법원장을 넘어서서 이번 선거를 네. 결정하는 키메이커다. 아. 디시전 메이커다. 예, 진짜 키보다 디시전 메이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디시전 메이커가 돼서 재검표를 요구하면
어차피 케이스 1에 대해서 재검표를 요구해도 그건 어차피 10월 3일까지 계산을 해가 다시 검표를 하든지 네. 10월 3일 기준 선거까지 표를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 표로 쭈루룩 환산이 다시 되면 누가 승리한다? 트럼프가 승리한다. 예. 그게 우리가 어제 오후 4시 반까지 본 겁니다. 3시 반에서 4시 반까지. 그리고 갑자기 잠깐 멈춰들 있다가 네. 태세가 달라진 게 저녁 6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케이스 2의 A 경우도 재검표가 들어가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네. 이 사람들 처벌을 받고 어느 기간까지 무효라는 케이스. 그래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트럼프 장남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트럼프는 아이고 뭐 지금 소송해봤자 뭐하냐 이런 것도 나왔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악질적으로 잘못 보도하는 거예요. 제가 제 채널 탈출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트위터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하면 뭐냐면 my lawyers 내 변호사들이 is asking for meaningful access. 그러니까 유의미한 법률적인 작업을 소송을 하자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다. But the damage has already been done. 그러나 이미 이 damage가 가해졌다. To our country's to the American system's integrity, 미국 제도의 정직성에 관해서, and especially to the U.S. President election system,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미 데미지가 가해졌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this issue has to be discussed. 이 이슈가 논의돼야 된다. 이게 수동태인데 어디서 논의돼야 돼? 국회와 정당에서 제도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법률 투쟁하러 들어가면 개싸움 아닙니까? 개싸움 하기 전에 다 다지는 거예요.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그거를 조선일보의 오머시기 기자가 거기 한 문장 그게 있다고. But what good is it? 그러니까 그 어감이 뭐냐면요. What good is it? 그러면은 데미지 이미 가해졌는데 What good is it? 어차피 법률 투쟁은 개싸움이다. 결국은 제도 고쳐야 된다. 이 문맥이거든요. 근데 What good is it을 우리말로 이 오머시기 기자의 조선일보 무슨 소용 있나요? 그러고서 이렇게 악랄하다니까요. 이 조중동이. 혹시 아직도 조중동 많이 만나세요? 많이 만나셔야 돼. 이제 정치하시니까. 저는 거의 원수야. 많이 보지. 예. 저는 원수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자, 미국 선거가 그러면 자, 지금 그대로 보면은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이 그냥 자고 나니까 뒤집어지더라고요. 막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투표율 90%, 89%? 네. 이게 지금 김일성 영선교 투표입니까? 투표율이 80%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80%도 아니라 89%. 89%가 어디라고? 위스콘신. 위스콘신이? 예.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해보세요. 이거 해볼까요? 내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검증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구글 펼쳐져 있죠, 이거? 물론. 구글 검색이죠. 아까 여기서 내가 검색할게. 거기서 바로 누르면 아니죠. 자, 위스콘신. 그 다음에 2020. 네, 프레지덴. 이거 나와있는 아니요, 폴이 아니에요. 셀셜 일렉션. 네, 그 다음에 턴아웃. 그 보면요, 좌빨들이 사실 그려놓고 야 89%가 뭐가 높냐라고 노가리 풀고 있어요. 근데 정치를 하셨으니까 알잖아. 네. 어마어마한 거지. 89%는 자 이게 보세요. 팩트 체크. 위스콘신 턴아웃 not vastly different. 많이 틀리지 않다. 네. 이것만 보면 별로 안 높았네 이렇게 되죠. 근데 눌러보죠. 과거보다 얘들이 어느 정도 뻔뻔한지 잘 말해. 과거에 67에서 73이었는데 네. 2020에 89다. 아니, 컴패스 89%가 나온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김일성 영생교 아니면 불가능해요. 글쎄, 우리도 이런 적이 없는데. 불가능하다니까요. 아니 열받아서 사람들 70, 71, 72는 가요. 70은 가죠. 가요. 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89가 나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현실 정치에서 이게 말 됩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글쎄, 이게 좀 높으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여기 조중동이야, 조중동. 네. 참네. 그래요. 자, 그럼 너무 위스콘신이 미시간도 그래. 위스콘신도 바로
바로 뒤집지. 다 이게 트럼프 이겼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 어디선가 계속 나와. 여기 또 한무더기 우편이 있습니다. 여기 한무더기 우편이 있습니다. 여기 한무더기 우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오는 거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우리 같으면 이제 대법원이 거기서 하나씩 검증을 하는 이게 진짜냐. 뭐 대법원이 검증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요. 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잘 말씀하셨어요. 투표자 명부를 작성해야 돼요. 네, 명분이 있지. 교차 작성이 안 돼 있다니까요. 아까 그걸 태블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교차는 안 돼 있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편 투표, 직접 사전 투표, 본투표 세 개에 걸쳐 가지고 확인된 명부가 종합 명부가 작성돼. 투표. 그게 지금 트럼프가 고소하는 주요 내용이에요. 네. 투표자 통합 투표자의 투표자 명부 작성에 의한 재개표. 그러니까 표 하나씩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표 하나씩 들여다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펜실베이니아는 얼마나 악질이냐. 11월 3일 날 투표 끝났는데 자기들 주 대법원에서 연방대법원 말고요. 주 대법원에서 뭐라 결정해라. 얘들 다 민주당인데. 투표 끝나고 3일 동안 계속해서 우편으로 표 받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 표에 우체국 소인 안 찍혀져 있어도 된다 이거야. 그 표에 서명 엉터리거나 없어도 된다 이거야. 이걸 뻔뻔하게 그렇게 해놨어. 그러면 트럼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여기 표 있는데요 또 와. 시커먼 이번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가 제가 가서 우리 동네 와서 걷어왔습니다. 걔들 밸럿 하베스팅이 저기 그거거든요. 저기 뭐야 그 합법이거든요.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걸 밸럿 하베스팅이 추수잖아. 동네마다 다니면서 아저씨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표 걷고 다니는 게 합법이에요 미국이. 그건 우편 집배원이 해야 돼. 아니야 개인이 걷고 다녀도 돼. 옛날에 같은 마을이었던 때부터 전통이에요 그게. 우리는 우편 집배원. 전부 경합주들인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주 개표장에서 이루어진 현상들이다. 조만간 로디 줄리아니는 조만간 CCTV 영상물을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그는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로디 줄리아니는 만약 어제 4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빠른 법적 조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스톱! 야, 의심스러워 이거. 법에서 수사해야겠어.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빠른 법적 조치가 없었더라면 바이든은 바로 대선 승리를 발표했을 것이다 이미. 바이든이 쫄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쫄았다는 이야기예요. 하고도 남았는데 지금 정도라면 뭐 여섯 표만 가져가면 끝난 다음에 너 바이든 빨리 승리를 발표해. 근데 승리라고 발표 안 해요 지금. 발표를 했을 것이다. 자기네가 이렇게 법적으로 딱 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런데 더 신의 한 수는 뭐냐? 응? 신의 한 수가 뭐냐? 이 이 줄리아니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지시에 트럼프 캠프 변호사들은 발빠른 대처를 했다. 그래서 부정선거로 지금은 의심되는 CCTV 영상물을 확보했고 따라서 우리는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이다.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증을 제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논란이 된 경합주에서 참 기가 막히죠.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 위스콘신 다 트럼프가 앞섰는데 아침에 자고 이러니까 갑자기 바뀌었어. 1%대, 0.9%대로 앞서갔는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고 일어났는데 마법처럼 내 표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로디 줄리아니는 만약 논란이 된 경합주에서 재검표가 늦어진다면 일단 펜실베니아 스톱 시켰잖아요. 이제 미시간도 미시간 다 끝났고 만약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경합주에서 이제 재검표가 늦어진다면 바이든의 가짜 승리가
가짜 승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였으며 얼마나 한국의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겁니까? 하루 만에 그냥 정광석화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트럼프 캠프 내 변호사들이 싹 다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재검표가 즉시 이제 일어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부정선거가 드러나길 우리 트럼프 캠프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성명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가 앞서던 경합주에서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조 바이든에게 유리하도록 결과가 나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따질 것이다. 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물증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거를 대법원에 언론의 일부는 뿌리겠지만 뭐 했는지. 이번에 바이러스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나갑시다. 우리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손 높이 들고 뛰어서 바랍니다. 주여, 주여, 더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유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구의사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그러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사역이 많냐고 이게. 그러면 성도들이 주중에도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뭐 공부해라 말아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쌀가게 미용실을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설교한 걸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내가 편집을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올려가지고 막 유튜브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하나님 나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예비된 돌이